이걸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좀 망설이긴 하는데, 너 아는 상원 의원, 니네 지역구 상원 의원한테 전화해라. 니네 지역구 하원 의원한테 전화해라. 미국의 파산은 안 된다. 그 법안 무산시켜라. 안산구 정지부장의 투시경. 트럼프가 지금 머스크의 공격을 일축하고 있다. 근데 제목에 트럼프가 머스크의 공격을 일축했다라는 게 제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머스크의 공격이 트럼프로선 아프다라는 뜻이 되죠. 일단 for now입니다. for now. 왜냐? 지금 이게 시간이 급해요. 트럼프는 BBB라고 합니다. Big, Beautiful, Bill. 여기다 이제 하나에 그래서 one까지 들어가는데, 요거를 트럼프가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좀 있어요. 트럼프가 특히 좀 그런데, 지난번에 저 상호관세 발표하던 날을 트럼프가 이름 붙이기를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상호관세 발표 날을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BBB를 7월 4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 트럼프의 어떤 상징성, 상징 조작이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그러긴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유의미한 장치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에 통과된 법안, 뭔가 좀 독립과 연관되는 미국의 재발견, 미국의 재도약과 연관지는 어떤 의미의 연결, 이런 거는 무척 좋은데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가 있어요. 시한을 정한다는 거예요. 시한을 정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해요.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이제 트럼프의 뭐 나쁘게 말하면 이제 떨거지 세력들이 있죠. 이 세력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려 그러면은 시한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 그러면 시험 날짜가 정해져야지 공부를 합니다. 평소에 공부하는 아주 훌륭한 모범생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제가 살면서 그런 훌륭한 모범생들을 그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시험 날짜가 정해져야지 공부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자기 세력들을 몰아붙이기에는 시한을 정해주는 게 좋다. 있지만 문제는 뭐냐? 자, 통과시키더라도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 시한까지만 막으면은 정치적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한 내 무산시키는데 또 역시 역량이 집중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라는 한때는 둘도 없는 영혼의 단짝이 이제 칼을 들이대는 입장이 된 무척 아픈 상황이 됐고, 그랬을 때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트럼프가 독주를 해도 아무도 못 말린 이유는 민주당이 지리멸렬하거든. 정당 구조가 우리하고 미국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의 대표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대표하고 대선 후보라는 개념이 있고, 잠재적인 이거는 뭐 대통령 선거 때 아니면 잠룡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사람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기 딱 좋죠. 그래서 뭐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은 대표가 없어요. 즉 선거 처리 아니면은 이 정당이라는 게 하나의 그 축으로 쫙 힘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마이크 존슨이라는 이름하고 튠이라는 이름이 자주 이름에 그 정책에 거론되는데, 이게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고 의장이고, 당대표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야당 입장에서 구심축이 없는 거예요. 싸움의 구심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대표 당권을 먹고 당권을 먹은 상태에서 이제 당을 장악해가지고 그 장악력을 바탕으로 이제 경선에서 이겨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이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예비 선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선 후보 잠룡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각자 도생하는 거죠.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고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고 뭐 이런저런 이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내 정치를 보면 지들 나름대로는 이래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에 맞서는 싸움의 구심축으로서 작동하지 못해요. 왜냐?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아무도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지가 어느 날 갑자기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얘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해리스마저도 지금 저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나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야 그래도 우리가 뭐 너밖에 더 있니 그러고 힘을 모아주자 이런 분위기 절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나갈래 그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리스가 나 한번 나가볼까 분위기 좀 띄웠더니만은 어디를 얼쩡거려 그러면서 당장에 내쫓아 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던 와중에 뜻하지 않게 구심축이 생겨버렸어요. 얘가 민주당의 구심축이 돼버린 거예요. 이 B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그동안 계속 민주당은 반대해 왔습니다. 근데 별로 기사가 안 됐죠. 그러다가 일론 머스크라는 굉장히 기사에 팔리기 좋은 구심축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민주당이 딱 뭉쳐버렸죠. 가뜩이나 공화당 일부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었고 상원에서 53대 47이거든요. 6석 차이니까 6석 차이면은 여유 좀 있는 거 아니야? 싶죠? 여기서 3명이 1로 가면은 6석이래 봤자 사실은 3명 문제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2명은 확실히 지금 이미 반대예요. 여기다가 1명만 더 얹어지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사실은 이 양반이 지금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못해요. 자기의 대표적인 정책 법안이 지금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원은 어떻게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이게 가결을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지키느라고 지금 한 달이라는 시한을 좀 주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일론 머스크라는 중심축이 생긴 가운데 또 하나 빅 뷰티풀 빌 또 하나 CBO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회 예산국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산처 내지는 뭐 기재부 예산국 하고는 다른 겁니다. 의회 예산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책 입안자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정책하고 상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만들면은 이 법안이 소요되는 어떤 경제 효과 내지는 뭐 소요되는 예산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트럼프의 법안대로 하면은 재정 적자가 2.4조 달러 늘어난다. 지금까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기관들도 많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뭐 2.4조는 새로 나온 거고 2.8조, 3.3조, 3.9조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배경인 거죠. 자기가 기껏해서 진짜 다츠 해가지고 기껏 줄여놓은 게 이 지금 트릴리언 단위로 하면은 0.1 트릴리언밖에 안 돼요. 자기가 진짜 정말 개고생해가지고 줄여놓은 게 0.1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3.9, 3.3, 2.8, 2.4씩 늘어난다. 재정 적자가. 이거 어쩔 거냐. 더군다나 미국은 지금 이자로만 매년 1조 달러씩 내고 있는데 1조 달러면은 1,500억입니다. 1,500조 원이에요. 이거 어쩔 거냐. 그러면서 머스크가 이걸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좀 망설이긴 하는데 너 아는 상원의원, 니네 지역구 상원의원한테 전화해라. 니네 지역구 하원의원한테 전화해라. 미국의 파산은 안 된다. 그 법안 무산시켜라. 이게 쉽게 말해서 전화폭탄 돌리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의 유권자들은 물론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겠지만은 곧잘 써먹는 방법이죠. 전화폭탄 돌려라. 니네 상원의원한테, 니네 하원의원한테.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메시지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맞아요. 예컨대 되게 말되는 말을 누군가가 했는데 이 말을 한 누군가가 얘가 나쁜 놈이에요 이래버리면은 이 뒤에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말도 나쁜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용한데 여기서 뭐냐. 메신저가 머스크잖아요. 머스크를 공격하면 머스크가 누구냐. 이게 트럼프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는데 이 머스크를 공격하게 되면 트럼프가 등신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머스크 공격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얘기한 CBO, 이 의회 예산국이라는 데가 얘네 원래 정파적이야, 얘네 원래 전문성도 없어, 뭐 기타 등등 이러고 공격을 나오는 거예요. 그 얘들은 뭐 원래 바이든 때 뭐 투자세액 공제법 만들 때는 그것도 문제 많았는데 그때는 침묵했던 애들이 트럼프 미워가지고 이러는 거야. 이거 의회 예산국이라고 공정한 애들이 아니야. 얘들 엉터리들이야. 라는 공격을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마이크 존슨입니다. 쫙 늘어놓고 있는데 문제는 어차피 이게 우리나라라서 CBO가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미국도 익숙하지 않아요. 공격 하나마나 관심이 없다. 이게 공격을 해서 메신저를 조져가지고 이 메시지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려면은 이런 메신저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런 메신저를 공격을 못하는 지금 자충수에 빠져 있다.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으면 뭐하냐? 헛짓거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의회 예산국 같은 데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 부처, 뭐 여기는 의회 소속이니까 정부 부처는 아니겠지만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신력 자체가 없어진다. 이러면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 뭐 대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해봤자 소용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여러 기사가 있는데 얼추 더군다나 여기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 BBB가 통과되게 되면은 사회보장보험을 받지 못하는 메디케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1밀리언이면은 1100만 명 맞죠. 1100만 명이나 늘어난다. 이게 1100만 명이 생긴다가 아니라 늘어난대요. 원래도 많았는데 미국은 원래 이런 인슈어런스 되게 문제 많은 거 아시죠? 오죽하면 보험회사 사장이 칼 맞아 죽는 게 미국이에요. 근데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 대상이 1100만 명이나 줄어든다. 그동안 그나마 이럭저럭 보호 대상자였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커버 없이 맨바닥에 내쫓긴다.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면은 다 죽어가면서도 병원만은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 다 죽어가던 사람이 병원 가서 살아나오면은 거지 됩니다. 속 터져 죽는 건 도널드 트럼프죠. 도널드 트럼프 차마 머스크는 못 때리고, 머스크를 때리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밖에 안 돼요.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